뭐 이제 광진구 남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출력이 더 높고 좋을수록 이제 고속으로 가도 안정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아 저도 고속 밟아본 적 없어요. 이렇게 네. 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말문이 막히네요. 이게.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끔씩 이제 보통 안 좋은 표현을 하면은 X를 딴다. 똥침이죠, 그렇죠? 네, 똥침을 한다. 네. 이런 게 가끔씩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외관상 조금 강렬한 편이고 그렇죠. 튜닝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끔씩 하는데 뭐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편이고. 아 정말요? 네. 저라면은 바로 이제 배기 키고 그냥 쭉 밟을 것 같은데. 그 제 차량이 뭐 그 정도로 많이 하시나 보네. 아니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기아 2.0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에 와서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자기소개 좀 뭐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고 더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네, 올해로 31살이고 네. 지금 현재는 중랑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요? 네. 가깝네요. 네, 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이 차량은 제가 2년 전에 중고로 데려온 차량이고 K5 올류 K5 2세대 차량이고 2.0 터보 차량이고 GT라인 트림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선택 옵션이. 네, 당시에 있었던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엔카 기준으로는 그냥 K5 2세대 그쵸? 2.0이고 SX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유 기간은 2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현재 누적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됐고 제가 가져왔을 때는 9만 키로 정도에 가져왔기 때문에 한 3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년 동안 3만 키로 주행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나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탔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벨로스터 차량 이렇게 탔었습니다. 벨로스터, 베렌? 베렌은 아니었고 1세대 차량을 잠깐 운행했었습니다. 잠깐? 네. 그럼 벨로스터를 타시다가 이 K5를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요? 제가 당시에 출퇴근 거리가 조금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일산까지 왕복 80km 정도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을 좀 원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량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고차로. 그래서 원래 이제 스팅어 3.3 터보 차량을 보다가 이제 이 차량을 어떻게 좀 알게 돼가지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스팅어 3.3을 보다가 K5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급이 좀 스팅어가 더 윗급이잖아요, 그쵸? 네, 훨씬 윗급이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중고 차량이니까 현금으로 구매할 생각이었고 중고차다 보니까 좀 가성비 차량 위주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스팅어 3.3 터보 차량 자체가 차량 가액은 높긴 하지만
이제 중고차로서는 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강가가 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일단 있었어요.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그런 옵션들을 보고 엔카로 최저가순을 한번 정렬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K5 차량 GT 라인 차량 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K5 차량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네. 이게 이미지도 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들리는 뭐 과학이라는 이미지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K 시리즈 자체를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 GT 라인이라는 트림을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희귀 차종이고 잘 없는 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출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제 옵션도 괜찮고 이제 중고차 가격도 괜찮고 희소성 그게 좋기 때문에 한번 잠깐 타보자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1년 이내로 이제 기변을 좀 생각하고 한번 타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차량이 괜찮고 또 이제 꾸미는 맛도 있어가지고 좀 더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엔카를 봐도요. 네. 지금 K5 매물이 정말 많은데 GT 라인 3대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세 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풀옵션 차량을 좀 이제 찾으면은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풀옵션 하면 이제 뭐 썬루프라든지 그쵸? 그쵸. 선택 옵션.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은 차량이 좀 범상치 않긴 하거든요. 이게 튜닝이 네. 다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사장님께 다 하신 거예요? 기존에 가져왔을 때는 튜닝이 되어 있었던 거는 휠이랑 네. 브레이크 요렇게 돼 있었고 네. 그 랩핑이 지금은 현재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네. 그 무광 그레이로 랩핑 돼 있는 그 정도 튜닝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차주님께서 기어봉이라든지 네, 요거 메리비가 아니라 저거구나. 휴대폰이구나. 네, 핸드폰입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네,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제가 이 차량을 완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기억도 그렇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당시에 모든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2,000 언더로 어쨌든 구매했습니다. 2,000 언더로 구매하셨다. 네, 결제는 당연히 현금이겠죠. 네, 올 현금으로 올 구매했습니다. 현금. 네. 보험료인데요. 얼마 나가세요? 지금 한 90만 원 정도 보험 자차랑 네. 이제 대인 대물 이제 웬만큼 들 수 있는 거 풀로 만빵. 네, 만빵으로 이제 들었을 때 90만 원 정도. 90만 원 또. 네네. 네. 벨로스타랑 비교하면 비슷하죠. 근데 벨로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좁고 네. 준준형이기도 하고 제가 1세대 차량을 운행했다 보니까 네. 옵션이나 뭐 거주성이나 뭐 출력 면에서도 그렇고 네. 좀 차이가 꽤 나긴 납니다. 보험료 차이요. 보험료 차이요? 네. 보험료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쌌어요. 조금 한 더 10만 원 정도? 그렇구나.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이죠.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거 넣고 계세요? 현재는 고급유 주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정도 원래 제조사 권장도 고급유죠.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일반유입니다. 2.0 터보는 그냥 일반유 넣어도 일반유. 충분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유 넣어보신 적 없으세요? 초반에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네. 그때 우류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반유밖에 주유를 할 수 없어서 그때 일반유 주유했고 이제 지금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여가지고 네. 그 이후에는 좀 튜닝하고 고급유 세팅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현재는 고급유 주유. 그 차이가 좀 나나요? 사실 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제 연비 면에서는 아마 조금 좋아질 거고 근데 그게 뭐 고급유가 200원 정도 비싼 거에 비해서 네. 그 정도의 차이는 나오진 않고 네. 이제 뭐 GDI 엔진이다 보니까 특성상 뭐 노킹이나 이런 게 좀 감소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그거를 인지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유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출력적인 면에서 이제 고스트 칩이라고 네. 칩 튜닝이 조금 되어 있어요. 출력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세팅 권장값이 고급유 주유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고급유로 주유하고 있고 사실 뭐 리터당 200원, 250원 요 정도 차이는 괜찮아서 그쵸. 네네. 만땅 넣으면은 한 얼마 들어가요? 보통 10만 원대 현재 기준 10만 원대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통 5만 원대로 주유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고급유가 1,800원인가요? 저희 동네 기준 1,700원 정도. 1,700원 기준 했을 때 10만 원 정도.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죠. 한 만땅 넣고 타면 한 몇 킬로 탈 수 있다 보면 될까요? 이게 조금 시내냐 네. 그 고속 주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보통 한 600km대에서 700km
초반까지 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600에서 700 정도. 네. 춘하기 전에도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600에서 700 정도. 네. 차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차주님 스타일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고속이냐 주유냐, 뭐 시내냐. 네. 차주님은 그러면 시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이 맞는 거예요? 이제 1년 전 이거 차를 가지고 나서 1년 차까지는 고속 주행이 많았었고 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시내 주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600에서 700 정도 사이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속이 많으면 700 정도고 시내가 많으면 6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연비는 좀 어때요?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요? 일단 시내 연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시내 연비는 7 이하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5.3 5.3.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동 걸고 나서부터 이제 초기화 상태가 되는데 아까 잠깐 대기했다고 치면 한 6 정도 나왔나 봅니다. 6 정도. 네. 만약에 고속도로다 한 몇 정도 나와요?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10 이상은 나와주는 편입니다. 최대 연비는 16 정도까지는 뽑아봤는데 16. 네,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저거 칩하고도 좀 이거 칩 빼도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면 되겠지. 네. 물론 이제 칩 넣으면 좀 더 빠르니까 세게 밟으면 그렇죠. 물론 더 먹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연비는 이 정도다.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유지비죠. 거의 한 달에 보시니까 거의 1년에 15,000km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주유비로만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중이라서 차량 운행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네. 현재는 한 20만 원 이하로 좀 쓰고 있지 않나. 한 2번 정도 넣는다 보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만땅 기준으로 2번 정도. 2번 정도.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1세대 K5 모델이 네. 워낙 그 디자인적으로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피터 슈왈리어 형님이 잘 맞아요.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에 비해서 2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사고 우려먹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제 기준에서 어쨌든 1세대 디자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세대도 그걸 좀 많이 따라온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지금 2세대 이 K5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면 저도 1세대 오너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차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오는 K5 디자인보다 지금이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은 네. 지금 현재 나온 3세대 DL3 모델 같은 경우는 또 그것만의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는.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나는 2세대, 그쵸? 맞나요? 제 기준에서는 2세대가 조금 더 질리지 않는 질리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 디자인이죠. 일단 실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게 모니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순정이에요? 위에 거 말씀인가요? 위에 거 모니터요. 위에 거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따라한 거죠. 네, 12.3인치를 좀 장착을 해둔 거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장착을 다이로 했습니다. 차주님께서 네. 어쩐지 이게 약간 신형 느낌이잖아요. 신형이 그렇습니다. 크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자, 일단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근데 이 차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네네. 어쨌든 이게 16년식 17년형 요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버튼류라든지 이게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 아마 순정일 거거든요. 네네. 그게 조금 없어 보이긴 해요. 최근 차량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12.3인치로 이렇게 내비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로 맞아요.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좀 아날로그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쉽죠. 이제 스팅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 트릭 계기판이 조금 더 큰데 얘는 이제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네. 그 버튼류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기아 중형차에 그냥 걸맞는 플라스틱류. 그래도 이제 버튼 누르는 거나 이런 거는 직관성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중고차를 딱 사고 이제 딱 시승을 딱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중고차를 찾았고 네. 이제 가서 시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차가 잘 나간다가 첫 느낌이었었고 생각보다 잘 나간다.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왜 과학이라고 불리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뭐죠?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밟으면 밟는 대로 조금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그 이제 시내나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행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라서 2.0 터보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많지 않나. 또 젊은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가격대였지 않나. 꾸미기도 좋고 차도 잘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이제 K 시리즈는 제 인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K 시리즈는 네. 물론 벨로스터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K는 진짜 딱 그 과학이라는 과학오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을 일단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다 읊기에는 너무 많죠. 솔직히 소박하긴 한데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만지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일단 서스는 혹시 튜닝 하셨나요? 서스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기본은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GT 라인 트림에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차고를 낮추고는 싶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조금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여친님께서 네네 아. 여기서 더 낮추면 불편하겠다 라고 해서 서스 튜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스 튜닝은 따로 안 하셨고 그러면 배기 튜닝도 따로 하셨나요? 네, 배기 같은 경우는 네. 가변 배기로 배기 커스텀 배기가 돼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만. 네, 그리고 네. 구조 변경 당연히 그쵸. 완료돼 있고요. 네. 자, 자세한 튜닝은 이제 튜닝 편으로 좀 찍는 걸로 하고요. 차주님 혹시 좀 괜찮으세요? 이게 말씀하시면 주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뭐 아까 같은 데 차 세우셔도 되고. 네네. 네,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네. 자, 이 차의 시트죠. K5 2세대 시트 차주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시트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불편함은 없고 이제 세미 버킷 시트처럼 네. 약간 돼 있거든요. 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뭐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약간 뭐라 해야지 에어 차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근육질 마냥 네네. 돼 있어서.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완전 버킷도 아니고 이제 완전 편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네. 시트 포지션은 뭐 딱히 뭐 무난무난하죠. 네, 무난무난합니다. 딱 하고. 국산 중형차. 그러니까요. 자,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자, 핸들 그립감인데 일단 핸들도 보니까 이게 커버가 아니네. 일단 핸들 같은 경우는 순정도 D컷 핸들이긴 하지만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K3 GT 네. 혹은 K5 이제 수출형 GT 차량에 들어가는 핸들로 교체를 해둔 상태고요. 네. 이제 카본 수전사가 돼 있는 이제 핸들이라서 네. 커버도 따로 이제 이런 핸들 커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야, 이 순정이 불편해서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멋을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일단 멋을 위해서 바꾼 거고요. 멋을 위해서. 순정 D컷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쁜 핸들인 편이라고 네. 많이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그 핸들보다 이 네. 바꾼 핸들이 네네. 조금 더 의진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네네네. 바꾼 핸들이 조금 더 디자인적인 면으로 네. 좋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은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벼운 편이죠? 가벼운- 무겁나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이제 것 같다. 무거울 때는 무겁고 가벼울 때는 가볍게. 가볍고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좀 묵직해지고. 맞습니다. 딱 말씀대로입니다. 이것도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스포츠 네. 모드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하면은 또 무거워지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딱히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핸들이 무거워지진 않고 RPM을 쓰는 것만 조금 바뀔 뿐이지 서스도요? 서스 같은 경우는 요거 다음 트림에 있는 다음에 나온 GT 차량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걔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걔는 조금 바뀌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아쉬울 수도 있겠다. 아쉽나요? 구매하고 나서 이제 GT 차량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역시 차 사이즈는 잘 몰라요, 그렇죠? 사고 나야지 보이는 것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뉴턴했을 때 회전 반경이라든지 주차했을 때 특이 사항이 좀 있나요?
딱히 불편한 건 없고 네. 이제 주차할 때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차할 때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 용이한 부분이 네. 직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좀 어렵죠. 네, 이쪽 길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여기 지도 봐도 크게 공원을 돈다 아,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보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쪽 내비를 주로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럴 수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뭐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불편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타면서 버튼 위치 때문에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었던 딱히 것 없었죠. 같습니다. 네, 네. 다 직관적이고 네. 창문도 다 원터치인가요? 일단 순정 같은 경우는 네. 1열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뒷자리 아니에요? 2열 같은 경우는 역시 다이로 원터치로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다이를 하셨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죠.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앞쪽 수납 공간인데, 뭔가 수납 공간이 좁으니까 아니면 너무 낮아서 이거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수납 공간은 뭐 광활한 편이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아, 네네. 여자친구랑 같이 타게 되면은 네. 이제 각자 하나씩 음. 이제 넣고 나면은 전자담배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음. 그냥 요런 거 하나 해놨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온열이랑 냉온 대박. 컵홀더입니다. 아, 대박. 네, 켰다 켰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요런 거 그냥 설치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전자담배를 여기다가 지금 올려주신다는 거죠? 보통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렇게 여기 세 개로? 하나, 여기 하나 아, 전자담배 하나. 네, 이렇게 많이 냅둡니다. 이거 괜찮다, 이거. 근데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주행 중에 조금 잡소리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약간 좀 소리 좀 들리네요. 네, 잘 찾아보시고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K5 이 GT 라인인 네. 2세대. 이 서스펜션은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2세대 K5랑은 조금 다르게 네. 스포츠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고 조금 승차감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렁한 승차감이랑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달리는 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딱딱한 게 좀 이점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수석 승차감과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하거든요.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가 주로 많이 타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히 불편함이나 이런 건 딱히 없고 아무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는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대리를 부를 때나 네. 이렇게 가끔 타봤는데 네. 뒷자리도 넓고 아무래도 이게 택시 K5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나 네.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스 때문에 불편한 거 좀 없어요? 서스 때문에 딱히 불편한 거는 느낀 적은 없습니다. 딱히 느낀 적은 없다. 물론 이제 바닥을 좀 많이 읽고 다니는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휠 튜닝도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콜라보로 영향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 아까 처음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2.0 생각보다 잘 나간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질리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는 익숙해지기 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2.0 생각보다 잘 나간다 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게 생각보다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네. 어쨌거나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고스트 칩을 또 꼽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이 그런가요?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면서 네. 저만의 차량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요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뭐 출력과 떠나서 그냥 네, 해볼 수 있는 출력과 거. 떠나서. 네. 그래도 고스트 칩 꽂으면 더 빨라지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지금 재보진 않았는데 네. 추정 마력이나 토크는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차 지금 재원이 어떻게 돼요? 순정 같은 경우 245마력에 36토크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지금 추정 마력은 최하 280마력에 40토크 오.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출력에 목마르다기보다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네, 근데 칩 꽂았을 때랑 안 꽂았을 때랑 차이 좀 나죠. 네, 그거는 확실히 나는 편입니다. 만약에 다음번에도 만약에 누군가 차를 산다라고 한다면 네, 지인분이라든지 네. 고스트 칩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고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칩 종류도 워낙 많고 네. 이제 고스트 칩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에서 회원분이 판매하는 중고를 구매해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한 50만 원대 요 정도 하기 때문에 비싸다. 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산차고 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차가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과속이나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딱지도 떼본 적도 없고 여러모로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꿈속에서 앞자리 2자리 이상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2자리. 네. 한 290까지 혹시 그 찍어 정도까지는 안 찍어봤습니다. 한 몇 정도요? 한 230 정도까지는 230 무난하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칩 꽂고죠. 칩 꽂기 전입니다. 그건. 꽂기 전에. 처음에 차량 가져왔을 때 네. 근데 제가 많이 그렇게 타진 않아가지고 그죠. 꿈속이니까. 꿈속에서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요? 네.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탔을 때 혹시 아버님께서 네. 이 차량의 안정감, 이거 고속 안정감, 230까지 밟았을 때 이 고속 안정감은 뭐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K5 자체가 그렇게 막 고속으로 달리게끔 나온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 정도 달리고 나면은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이제 광진구 남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출력이 더 높고 좋을수록 이제 고속으로 가도 안정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저도 고속 밟아본 적 없어요.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요?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요? 이게 그러면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아요? 몇부터는 좀 불안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에서 160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는데 그 이상부터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네, 무섭습니다. 좀. 무섭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제동력이죠. 브레이크. 일단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었다. 네.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혹시 어떤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지가토 포피 브레이크가 돼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만도 포피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분명 순정보다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만도 포피 순정은 잘 모르시죠, 느낌을? 네, 맞습니다. 만도 포피는 좀 어떠세요? 좀 밀리는 감이 좀 있나요? 지금까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지금까지 밀린다는 느낌은 딱히 못 받았었고 이제 사고가 날 뻔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뭐 브레이크 잘 들어줘가지고 딱히 브레이크가 밀리기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 시스템도 굉장히 일단 만도 포피지만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순정은 모름. 네. 코너링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 편이고 딱히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딱히 코너링에 대해서는 잘 잡아준다. 물론 이제 더 고성능 차량 뭐 스팅어나 요거 비교할 게 바로 있게 스팅어 정도라고 네. 생각해서 그런 차량이나 M 차량 뭐 더 AMG M 요런 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딱 해줄 만큼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변속 타이밍 기업이죠. 특이사항이 좀 있네요. 이렇게 느려 빨라 변속 충격 기타 등등등.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CT가 아니고 오토 미션 6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벨로스터를 탔을 때는 DCT 미션이었는데 그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 미션이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을 타다 보니까 좀 변속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주행이나 이렇게 조금 앞에 달린다라고 할 때는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전환으로 좀 빨리 해서. 주파하는 편입니다. 패들러 쓰면은 그나마 조금 변속 느린 걸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패들도 보니까 또 연장 킷을 했는데 부분이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해서 이제 과학의 상징인 연장 킷을 했습니다. 과학의 상징. 이거 만약에 안 하시려고 하신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불편할까요? 순정도? 근데 순정 같은 경우도 이제 패드 시프트가 어느 트림까지 K5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패드 시프트도 쓰시는 분들만 쓰시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패드 시프트를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연장 킷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있겠다. 네. 자, 모드별 변화죠. 이게 모드가 혹시 뭐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말,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아, 네. 뭐 특이사항은 아까 뭐 짧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네,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주로 노말로 많이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되면 RPM 쪽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고RPM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DT 페달 박스라고 엑셀 부스터, 그러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좀 더 많이 밟은 걸로 인식해주는 그런 엑셀 부스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딱히 넣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좀 더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와우,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엔진은 배기음인데 일단 순정이 밋밋하니까 네. 가변 배기. 아, 그렇습니다. 이게 배기가 지금 배기 끈 거죠? 네, 꺼놓은 상태입니다. 키면은 이제 엄청 크겠죠. 적당히 적당히. 큽니다. 이거 막 보면은 총매, 중통, 직관 뭐 많잖아요. 이건 뭐죠? 지금 현재는 네. 중통이랑 엔드 이렇게까지만 해놨고 직관으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딱 검사 통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쵸. 해놨기 때문에 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총매는 불법이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튜닝은 현재 이 차량에는 돼 있는 게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정이니까 이제 당연히 배기 튜닝이 좀 밋밋해서 구매하셨을 거고 지금은 좀 만족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기 같은 경우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했었고, 뭐 순정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듀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외관상 이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싱글 배기를 가지고 있는 KF 차량들도 요 듀얼 배기로 많이 튜닝들 하시거든요, 순전 튜닝을.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기음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가변 배기 튜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블록이에요. 다음 블록이요. 자, 스피커인데 음악 들었을 때 이 JBL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JBL이라고 해서 딱히 더 좋거나 그런 거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국산차에 맞는 그 당시에 국산차에 맞는 이제 스피커인 것 같고, 아마 이게 우퍼까지 해서 11개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개수는 조금 있어가지고 뭐 딱히 나쁘다 요거는 절대 아니고요. 딱 적당한 정도. 적당하죠. 뭐 실내 사이즈 아까 뭐 2열 뭐 레그룸 아까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네. 넓다, 광활하다. 네, 등받이 각도나 뭐 헤드룸도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열 폴딩이 되죠. 2열 폴딩 됩니다. 폴딩 되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골프를 치지 않아서 골프백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뭐 절대 부족함 없이 세단에서는 충분한 공간을 뽑아내고 있는 것 뽑아내고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모로 이제 중고로 구매했을 때는 네. 이제 신차가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차가 3,700 풀옵션이 3,700이 넘으니까 네. 사실 그 돈이면은 살 수 있는 게 많았었고 그만큼 이 차량이 많이 안 팔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고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1,000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 사이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출력이나 이제 옵션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국산 중형차 최초로 아마 어라운드 뷰 이런 게 들어갔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 당시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이 차량 GT라인 차량부터 아마 뒷자리 2열이 폴딩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케아나 이렇게 갔을 때 급할 때 쓰기 좋고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가성비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네. 과학이라는 이미지. 과학이라는 이미지. 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단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네. 디젤 차량이나 여타 이제 연비 좋은 차량분들보다는 확실히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점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출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된다. 네. 이 차가 보니까 뭐 그 정도가 단점이라고 보면 되죠. 네, 뭐 그 외의 단점들은 뭐 국산차 특유의 가지고 있는 뭐 플라스틱 콜라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저는 불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제가 일단은 뭐 유심히 보다가 네. 이 차 비상 깜빡이가 없네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는 시계인가요? 네, 시계로 지금 해놨고 시계 누르면은 이걸 눌러도 비상 깜빡이가 되긴 하지만 네. 현재 기어봉을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기어봉은 저거 파킹이 아니라 저거 비상 깜빡이구나. 네,
비상 깜빡이가 이제 되기 때문에 네네. 주로 기어봉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있을까요? 이것 좀 신경 좀 더 써주라는 거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제가 기아 서비스 센터랑 많이 싸웠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왔을 때 보증,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네.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 입고를 했을 때 네. 좀 입고를 하고 나서 차량이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렵지. 엄청 싸웠었고 결국은 이제 본사까지 제가 연락을 하고 해서 사과까지 받아내고 이제 수리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찾아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은데 제가 뭐 딱히 블랙 컨슈머가 되고 싶어서라든지 땡깡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네. 정당한 요구에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뭐죠? 어떤 걸 맡겼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나서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타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터보 인테이크 호수가 갑자기 찢어져 있었었고 뭐 좀 언더커버가 파손이 돼 있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정비사 이제 공식 센터를 제일 오토큐죠? 오토큐 말고 제일 상위 센터를 사업소? 사업소 네 맞습니다. 사업소로 갔었고 또 어디 사업소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사업소 탄 거예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사업소에서 이 차를 탄 거네 그러면? 뭐 이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타신 거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같이 처음에 차량 상태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네. 옆에 같이 정비사분이 타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차량 중고로 이제 가져와서 네. 조금 문제가 있으니 보증을 좀 받으려고 한다. 네. 마지막 보증을 네. 그런 말씀했는데 이거 뭐 이제 똥 차량이 뭐 이제 보내줄 때 된 차량이라니 오래된 차량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증 남았는데도. 네 그리고 이게 뭐 그래봤자 5년도 안 탄 차였는데 네. 이제 오래된 차다 막 안 좋은 차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근데 차주님은 차가 뭐가 잘못돼서 저희 사업소에 맡기신 거세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누유가 있었습니다. 누유. 저기 갑자기 이름이 벨트 쪽 네. 커버 네네. 그쪽이 누유가 있었었고 오토큐에서 사실 먼저 갔었었고 그쪽에서 누유가 확정 판정이 됐었고 미세 누유 판정이 되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 사업소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소를 따로 예약을 하고 갔었던 건데 물론 모든 사업소의 그 정비사분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부가 그랬었고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으로 그니까요. 와닿았습니다. 근데 누유하는데 왜 굳이 옆자리에 왜 또 시승도 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그거 문제 또. 예 그냥 이제 한번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달라 소리가 살짝 그 당시에 조금 저는 이제 이 차량이 처음이었으니까 그쵸. 오래 전부터 타오던 네.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엔진 속에 소음이 좀 나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런 걸 같이 문의를 드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런 얘기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셨고 당연히 네. 차주님 기분 안 좋았고 네. 차까지 맡겼는데 커버까지 그지 파전돼. 그러면은 몇백 킬로 주행한 거예요? 몇백 킬로까지는 아니고 거진 한 그때 제가 조금 그게 시간이 됐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 5, 60킬로 요 정도. 한 5, 60킬로 사실 정도를. 그 정도까지 주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누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누유 한번 잡아보겠다고. 근데 누유 같은 경우는 네. 딱 육안상으로도 보이는 누유였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주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좀 타고 싶었나 보다. 2.0 자기만의 로망스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한테 차를 팔아라. 어쨌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 일단 그냥 그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좀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게 있다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누유라든지 네. 뭐 또 다른 거는 딱히 없으셨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딱히 없습니다. 없었고 네. 메인터너스 정비성은 일단은 뭐 최고죠,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지만 그리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네. 아마 K5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샀을 때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소모품 비용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얼마를 벌어야? 내 차에만. 그게 이제 많은 경우의 수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 차량이면은 사실 현금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 금액을 할부까지 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거를 이제 할부까지 껴야 돼서 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비추천하고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한다라면 그래도 뭐 오일류나 그런 거 뭐 딱히 많이 들어간 비용은 없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한다고 해서 조금 더 비싼 오일을 쓰는 편이고 조금 더 예방 정비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차주님 한 어느 정도로 생각될까요? 뭐 예방비까지 해서 뭐 보험비 이런 거 하면은 네. 보험비 한 달에 기름값 제외하고는 한 20만 원 정도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네. 기름값 제외하고는. 네. 자, 그다음에 이 차의 고질병 결함 장고장인데 네. 이슈된 거 딱히 있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타2 GDI 엔진으로서 이제 엔진 고질병, 심장병이 조금 있는 차량이긴 한데 정말요? 네, 이것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차량도 살짝 증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뭐 없는 것 같고 이거 무한 보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평생 보증이긴 한데 보통 이제 카페나 이제 글들을 보면은 이 정보 공유하는 데서 보면은 그 업데이트 KSDS인가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진동을 좀 이제 체크하는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차량은 그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 증상이 이제 경고등이 떠야지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거 정도가 있다. 네. 자, 이 차를 사고 날 때 주위 반응인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 차량을 샀을 때 29살 20대였죠 어쨌든. 네. 과학 샀네 이 과학 소리를 샀네. 좀 많이 들었었고 이 이 차량도 최근에 이제 아반떼 N이나 이렇게 사게 되면은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아반떼 N이고 출력이 얼마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차량도 그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차량이 됩니다.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K5 아니다. GT다. 2.0이다. 근데 물론 IN이나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제 딴에는 구매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차감이 있죠. 지금 튜닝해서. 아닙니다. 하차감은 없습니다. 그냥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조금 튜닝한 그냥 국산차 요 정도여가지고 시선을 뭐 가끔씩 바뀌는 하는데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빨간색에서 보는 게 아닐까. 좀 이뻐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도로 위에 빨간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아주 잘 알지 않는 이상 뭐 제가 그 좀 컨셉을 잡고 한 거라서 기아 차가 아니게끔 이게 뭔 차지? 이런 컨셉으로 좀 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무슨 차지? 이런 할 수 있는.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뭐 아까 뭐 사업소라든지 그렇죠. 뭐 또 재밌잖아요. 네, 재밌 그렇죠. 네. 또 다른 거가 좀 있었을까요? 재밌는 거? 이 차량을 타면서 네, 에피소드. 네. 딱히. 뭐 이제 딱 하나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네. 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행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따라 붙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끔씩 이제 보통 안 좋은 표현을 하면은 X를 딴다. 똥침이죠, 그렇죠? 네, 똥침을 한다. 네. 이런 게 가끔씩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외관상 조금 강렬한 편이고 그렇죠. 튜닝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끔씩 하는데 뭐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편이고. 정말요? 네. 저라면은 바로 이제 배기 키고 그냥 쭉 밟을 것 같은데. 그 제 차량이 뭐 그 정도로 많이 하시나 보네. 아니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잡소리나 풍자 그러면 없죠. 이거 선루프도 있고 하긴 한데. 맞다.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차량인데 네네. 잡소리가 꽤 납니다. 정말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겨울철에 이제 엄청 잡소리가 들리는 편이고 찌그덕찌그덕도 나고 이제 그래서 구리스도 발라주고 하는데 네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있지 않나.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겠죠. 네. K5 2.0.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꼭 알아야 될 점. K5 이건 꼭 알아야 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희소성이 꽤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특히 구매하고 나서는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희소성 하나 때문에. 네, 그 K5 내에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진짜 좀 그렇죠.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GT 라인은 한 3대 정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GT 차량은 한 대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좀 잘 없는 차량이라서. 네, 물론 그만큼 이게 과학 소리를 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미지가 1세대 K5의 흰색 차, 그 렌트카, 요런 LPG 차량, 요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보통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니까, K5는 K5니까. 차주님도 이 차를 일단 과학으로 만든 거죠? 뭐 사실 저는 처음에는 부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사이언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네. 자, 좋아요. 이게 이 GT가 더 옵션이 더 많은 거죠. 아무래도 GT 라인보다. GT 말씀이시죠? 네, 그냥 GT. 그 한 GT 대씩. 같은 경우는 이제 얘 같은 경우 16년식 16년형 요렇게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17년도부터 이제 GT 차량이 잠깐 1년씩 이렇게 판매를 한 트립인데, 네. 그 GT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고, GT가. 네, 그리고 앞에 엔진룸 쪽에 이제 팩토리 튠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음. 컬러 호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이제 마력이나 토크가 표시되는 퍼포먼스가 좀 추가되고. 네. 아니 근데 이거 남들이 봤을 때 이 GT 라인인 거 혹시 알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뭐 그 엠블럼이나 이런 게 GT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조금 앞에도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앞에도 이제 GT 라인 엠블럼을 좀 장착해 놨고, 근데 보통 이게 GT 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K5 타고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만 알지, 이제 그렇죠. 보통 저만의 만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뒤 범퍼가 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다만 이제 뒤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 거는 GT 라인 1.6 터보부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 터보도 GT 라인 따로 있나요? 네, 1.6 터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있네. 네, 그거는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분이 나도 이 K5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차주님 차처럼 똑같이 GT 라인을 좀 선택을 해주실 것 같나요? 만약에 2세대를 산다. 그 이제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네. 나는 조금 달리는 차량을 좀 타보고 싶다, 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을 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용하고 연비 좋고 이런 거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LPG 이런 차량들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것 같다. 이 차를 살려는 분들 2.6 GT 라인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거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매물도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살려고 해도 선택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고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출력이 국산차 치고는 어느 정도 있는 출력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좀 세게 밟고 다니신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상태 좋은 차를 찾는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차주님이 GT라인 선택한 거는 그냥 옵션 때문이었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6 터보 뭐 다 반대말이겠죠? 뭐 나는 달리는 거 싫어하고 뭐 과학이라는 이미지 싫어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외에는 거의 없죠? 추천 다 하시죠? 네, 웬만하면 추천하는 편입니다.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기아 2.0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에 와서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가성비 차량이다. 네. 그쵸. 이유는 아까 다 말씀하셨죠. 네. 왜 가성비인지는.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점 뭐죠? 마이너스 1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부분이 0.5점 정도 까먹고, 제가 아무래도 옵션이 많고 이제 조금 고성능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이게 고성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요 정도가 저는 딱 좋은데 이제 거기서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제 전동 텔레스코픽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텔레스코픽이니까 이게 전자식으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계기판이 아날로그 이런 거는 반자율 주행수 들어가 있네. 네, 반자율 주행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까지. 앞차간 거리도 해주고. 네, 차간 거리도 해주고 다 들어가. 캔들도 이렇게 다 해주고. 네, 핸들도 해줍니다. 어씨, 내 카니발은 왜 안 해주지? 그 19년형인데 아무튼 그래서 사죠. 네. 만약 현재 기준에 대해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이 차가 없어졌어요. 네. 저것도 튜닝한 거죠. 저 깜빡이 불 들어오는 것도 튜닝이죠. 어떤 거 말씀이세요? 앞에 요거 순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순정도 후측방 경고등이 들어가는데 네. 이거 같은 NK2인가 이제 네. 제품을 따로 당연하죠. 관광 미러 겸 원래도 이제 후측방 경고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선을 따서 제가 직접 장착한 제품입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맞다. 네. 여기 올 때마다 계속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만약 이 차가 없어졌어요. 차를 네. 다시 사야 되거든요.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정말 만족하면 또 사겠죠. 네. 네. 또 사나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차량이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된다면 네네. 원래 타려고 했던 스팅어 3.3 차량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고정 전기차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원하기 때문에. 전기차를요? 네. 여친님 취향이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전기차 어떤 거 원하시던가요?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걸로 말씀드리면은 뭐 EV6 GT 라인, 이쁘죠. EV6 GT 예쁘죠. 이런 기가 막히네요. 것들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크로스오버든 SUV처럼 이렇게 좀 차고가 높은 거는 제 취향이 맞진 않는 것 같고 세단형으로 사고 싶은데 이제 원래도 이 차량을 사기 전에도 테슬라 모델 3 그때 한참 이제 5,999만 원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못 넣었죠? 안 넣었죠? 계약은 넣었었다 취소를 했습니다. 아깝다. 네. 그 차 샀으면 지금 돈 벌었잖아요. 차라리 돈을 벌었었던 상황이긴 그니까요. 했을 텐데 약간 후회는 되는데 뭐 지금 또 이 K5 차량을 타면서 좀 제 아이덴티티도 좀 생긴 것 같아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팅어 3.3 살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는 그래서 스팅어가 좀 한편에 좀 있긴 있나 보네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아무래도 출력? 적인 부분을 한번 이게 2.0을 맞들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보면 3.3 터보를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나온 마이스터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스팅어도 내비게이션이 좀 작다 이런 거였는데 기존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좀 넓어지기도 했고 그쵸. 아무래도 중고로 사기에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 공식적으로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거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